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서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2박 3일간 이제 방미 일정인데 언론들은 뭐 운명의 정상회담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제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 포함해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국방비 증액 등 민감한 사안이 좀 거론될 것 같습니다. 또 원자력 협정 개선을 통한 요 부분도 좀 논의가 될지도 주목이 되고 있고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한미 경제 통상 안정화, 한미 동맹의 현대화, 한미 간 새 협력 분야 개척 이 세 가지를 주요 의제라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기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간담회를 했는데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저서인 거래 기술도 다 읽어본 모양입니다. 거래 기술에 이미 나름대로 그 협상 방식을 다 터득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취임 82일 만에 열리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의 초기 이 국정 운영 동력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방미 성과와 성패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지 어디에 달렸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주인 대표. 저는 겉으로는 우리가 뭐 방위비 협상 문제, 또 원자력 협정 문제, 그리고 다른 뭐 자동차라든지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 이런 되게 미시적이고 강론적인 주제들을 갖고 치열한 협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 줄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핵심 줄기는 뭐냐면 미국은 결국 미국이 현재 하고 있는 대중 견제 봉쇄 정책에 한국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따라줄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허용입니다. 이것이 풀리지 않으면 결국 미국은 각가지 명분과 이유를 대서 한국에 아주 불리한 협상 조건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 미국으로 가는 그 비행기 내에서 전략적 유연성 문제,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사실상 유사시에는 태평양, 인도태평양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특히 중국의 대만 침공과 같은 그런 사안에 있어서 주한미군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라는 그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하는, 여전히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결국은 미국은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근본적으로. 근데 물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미국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제가 오히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제정치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등거리 외교다 균형 외교냐 물론 미국을 더 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중국에 좀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방위비라든지 경제 협상 통상 모든 것들이 다 전 어그러질 거라고 보거든요. 이재명 정부가 근본적인 한미 관계와 미중 관계에 있어서의 그 철학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결국 계속 겉도는 모양새가 저는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고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솔직히 뭐 일본 이시바 총리가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환담을 나누고 좋아했겠어요. 결국은 한일 관계가 잘 지내는 것이 미국의 또 하나의 중요한 동북아의 외교 기조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조금 더 우리가 미국의 어떤 안보 전략에 부합하는 그것이 또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안보와 경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철학적 전환이 있지 않고서 좀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뭐 어쨌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이게 이제 이 정부의 외교 기치잖아요. 그럼 누가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국익이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한미 동맹이 우리 국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죠. 그러나 한미 동맹에 두 발을 다 담글 수는 없습니다. 한 발은 거기다 굳게 담그되 한 발은 부지런히 우리 국익을 향해서 움직여야 되는 일종의 이제 농구의 피봇 플레이 같은 거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트럼프의 요구가 두 발 다 담그라 그러는 거면 그건 잘 피해가야죠. 그렇다고 두 발 다 담글 수는 없는 거고요. 우리는 이 미국 풀도 먹어야 되고 중국 풀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과도 경제도 해야 되고 무역도 해야 되고 외교도 해야 돼요. 때문에 그걸 얼마나 이제 정치력과 협상력을 가지고 잘 헤쳐나갔냐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이번에 뭐 의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 관세 협상 마무리하는 것부터 오늘 중앙일보가 보도한 거 보면
우리가 투자하기로 지난 협상에서 얘기했던 3,500억 불 그거에 관한 세부 합의서를 아예 쓰자 이렇게 미국이 나오고 있고 우리 김용범 실장은 그에 대해서 대부분이 대출 보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 얘기는 달라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소유하는 거고 90% 이익이 미국한테 돌아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해석의 차이를 얼마나 좁힐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캐릭터라는 거죠. 그 지난번에 젤렌스키나 남아공 대통령하고 회담할 때처럼 뭐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일단 당황하면 안 되고 전문가들 얘기는 절대 영어 알아듣는 척하면 안 되고 영어 쓰면 안 되고 통역 통해서 오는 동안에 생각하고 그렇게 유연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할 것 같아요. 이분이 뭐 험한 그 인생을 헤쳐온 분이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염려하지 않는데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국내 정치를 늘 의식하잖아요. 외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너무 그걸 의식했어요. 어떻게 보면 국내 정치가 메인이고 거기다 이제 외교 성과를 끼워 맞춘 듯한 느낌이 있고 혹은 국내 정치의 효과를 고려하면서 외교를 조정하는 듯한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외교는 외교고 훨씬 더 냉정한 그 영역이 있는 거고 설사 그게 단기간에 국내 여론에 뭐 이런저런 욕을 먹더라도 길게 봐서 국익이 뭔지 이걸 찾아가는 게 대통령으로서 외교의 중심을 잡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윤주 부원장.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익 중심의 실용주의 외교 이걸 표방하고 있고 그걸 이제 보여주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앞서 뭐 얘기가 나온 것처럼 결국 이제 미국이 우려하는 게 중국과의 관계일 거다 뭐 이런 지적도 뭐 얼마든지 저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은 들어요. 다만 우리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사실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갔던 것 그리고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온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미국에게도 굉장히 긍정적 메시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뭐 그 일본을 향해서 좀 강경한 발언을 해놓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내부적으로 좀 우려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분위기가 이거 뭐 반일 정서가 더 높아진다든지 아니면 강경 일변도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었는데 막상 한일 정상회담을 해보고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고 그리고 그 회담의 결과를 보니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 우려를 내려놓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일본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합의라고 할지라도 전 정부가 했던 합의는 존중해야 된다라는 취지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이제 미국에도 그대로 지금 보여질 거고 한미일 협력 강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미국이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돈 더 내놓고 확실하게 우리 쪽에 줄 서라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 보면 오히려 오늘 아침 신문 보면 진보 신문들이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미 정상회담도 좀 유연하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정상회담 취재 많이 해봤는데 박영원 앵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뭐 국가 간의 일도 또는 정상 간의 일도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비슷해요. 양상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번에 그 백악관 옆에 5분 거리라는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 여기 이제 국빈 방문일 땐 3박 4일 하게 해주고 뭐 그런데 우리 정상들이 가면 항상 실무 방문, 공식 방문이라도 다 묵게 해줬어요. 블레어 하우스에. 이게 이제 촉도 같은 겁니다. 이번에 이 대통령이 여기 이제 못 묵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처에 호텔을 워싱턴에 따로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그 왜 그러냐? 이 대통령이 그동안에 해왔었던 친미, 그다음에 친중, 반일 발언들 이런 것들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그 청구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지상정인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도 또 가면서 기내에서 나한테 뭐 친중, 친공 이런 얘기 들어도 나는 연연하지 않겠다. 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저는 이런 것이 다 우리 국익에 리스크이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